아시아는 45억 명의 인구와 40개국 이상의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인구와 다양한 문화가 얽혀있는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보다 넓은 지리적 맥락에서 아시아 전체를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기적은 일본의 전후 성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타이거 경제국들의 출현이 이어졌죠. 이러한 성공적인 경제 모델은 오늘날 아시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 뿌리는 과거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1대1로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는 소련 붕괴 이후 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재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아시아의 경제와 외교에 큰 영향을 주며 각국 간의 연결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심각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인프라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각국이 더 나은 서비스와 품질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이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일본,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미국과의 무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중국의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다극적인 아시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욕구와도 연결되어 있죠. 다층적 전망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의 역사적 다극성은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아시아가 단일한 통합체가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지리적 경쟁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존에 다작한 체제에서의 규칙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시아 내에서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WTO의 규범을 준수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공백을 메우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복잡한 복수 문명적 특성을 드러내며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아시아 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힘의 비대칭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중국의 지역적 우위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스리랑카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항구를 건설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으며 이는 그들이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파키스탄은 서로 협상하여 부채를 경감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서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적 절차와 주권을 통해 경제 시스템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18세기 식민지 시대와 비교해 현대 국가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의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은 여러 국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때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최상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새로운 공급 관계를 창출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중국 외의 다른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 협상은 주로 낮은 기준의 협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개입 없이는 이러한 협정이 고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지만 그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와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는 미국의 무역 전쟁과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질서의 재편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갈등 가능성은 국제사회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글로벌화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적 글로벌화는 각국의 정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기후 정책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기후 변화는 물 부족 문제와 같은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댐 건설이 인근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콩강과 브라마푸트라 강의 수자원 관리 문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가입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파푸아 뉴기니의 전력망 구축 사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협력하여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20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전력망을 지원하고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금융 부족은 약 3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향후 10에서 15년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약속한 재정 지원조차 이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은 멀티 얼라이먼트를 통해 미국, 중국, 유럽 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들이 특정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고 폭넓은 파트너십을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지속적인 정책적 연속성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출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은 필리핀의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무역에서 다자간 협정과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필리핀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